싱가포르는 어제 4월 24일 총 897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5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오늘은 618케이스가 발견돼서 총 12,693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감염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어제까지 총 12,075케이스 중에 956명은 퇴원을 하고 11,107명은 아직 퇴원을 못했는데 그 중에 거의 90%인 9,878명이 병원이 아니라 지역 격리시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격리시설로 옮겨졌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병상이 꼭 필요한 환자가 생겼을 때 병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사들은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후에야 지역 격리 시설로 옮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 않는 걸 어떤 식으로 확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일반 감기 증상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거를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거든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 사람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또 물도 마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5번인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처럼 무슬림 사람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무슬림 사원에 가거든요. 금요일날 라마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아랍 스트릿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그 앞에 길까지 쫙 사람들이 늘어서서 라마단 첫 금요일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창의 엑스포에 가벼운 환자들을 모아놓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1m 간격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이 전염병으로 알려진 게 폐가 손상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워있는 자세보다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면 산소 공급이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고름과 다른 체액이 손상된 부위에 축적될 수 있고 그래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욕창 걸릴까봐 막 자세를 옮겨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자의 폐 뒤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향이 있대요. 계속 한 자세로 누워있으면. 그로 인해서 산소 교환이 힘들고 호흡 곤란 및 기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엎드려 있으면 혈액이 중력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재분배되어서 다시 폐로 혈액이 산소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엎드려두는 자세를 하는 게 호흡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대요. 16시간 이상 할 수는 없는 게 너무 오랫동안 엎드려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16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모든 환자에 권장되는 게 아니라 주로 산소 부족으로 힘들어하지만 심장이나 혈압, 등, 척추 등에는 문제없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 고 살펴봤더니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노동자들은 이 전염병도 무섭지만 앞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일자리는 계속 보존될지 이런 거를 더 걱정하고 있대요. 인도에서 온 40대 노동자는 싱가포르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인도에는 10대 자녀가 2명이 있대요. 그리고 한 달에 약 1,000불을 보내고 있대요.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7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00불 정도는 본인이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한 달에 한 1,900불 정도 번다는 건데 이게 야간 근무까지 한 수당이래요. 요즘은 다들 일할 수 없으니까 방에서 인도에 있는 가족들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나눠주는 도시락을 먹고 지낸다고 하는데 도시락 나눠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도시락을 차이니즈, 방글라데시, 인도식, 할랄식, 할랄은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할랄식, 베지테리안식 이렇게 다 나눠서 배급을 한대요. 다양한 인종이다 보니까 먹는 게 틀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싱가포르 학교에는 급식도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종류의 음식들을 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할 수 없고 학교 식당에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쌀, 국 나오고 반찬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이렇게 5대 영양소를 채워서 나오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왔는데 이게 단품 음식인 거예요. 그냥 국수 하나, 뭐 치킨 라이스라고 밥 하나, 딸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부실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아무튼 해외 노동자들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일을 못하더라도 고용주들한테 페이를 다 지불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는 했는데 이 상태가 지금 계속 길어지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지 해외 노동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문에 본인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포럼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애완동물을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서킷 브레이커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애완동물 샵을 다 영업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한 기고자가 갑자기 영업 금지가 돼서 미리 애완동물 물품들을 사놓지 못했고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사도 된다고 하지만 강아지나 개 사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애완동물 용품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털 깎아주는 것도 집에서 불가능한데 애완동물 샵은 열어달라고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고자는 콘도에서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것도 레저의 일종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 산책이 레저의 일종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라고, 애완동물이 산책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변 습관을 바깥에 산책하면서 하는 걸로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집에서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레저가 아니라 동물들한테는 꼭 필요한 하루 일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완동물 걱정하는 게 되게 어이없어 보일 수 있지만 또 애완동물을 본인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자식의 먹거리가 끊어져 가는 거니까 또 진짜 염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딱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싱가포르 국기가 스위스 마테오른의 빔으로 싸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싱가포르 총리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렇게 야간 조명 쇼는 실시간으로 라이브 웹캠에서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 국기가 마테오른에 쏘여질 때 그 라이브 웹캠에 다양한 인종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싱가포르, 이 나라는 잘 조직되어져 있고 깨끗하다, 스위스와 비슷하다, 우리는 싱가포르 사람들과 연대를 보이고 희망의 신호를 보냅니다 라고 웹캠에 캡션도 달렸었대요. 살짝 부럽기도 하고 아니 왜 대한민국 국기는 안 해주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같은 날 한국 국기도 빔을 쐈더라고요. 라이브 웹캠에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실시간으로밖에 못 봐서 홈피 가서 보니까 꼭 우리나라만 쏜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도 그 전에 마테오른에 이미 그 나라의 국기들이 쏘여져 있고요. 어떤 영상들이 마테오른에 쏘여졌는지 보고 싶으시면 홈피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스크가 한참 부족하던 시기에 십시일반으로 모은 마스크랑 돈도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했고 그 중에는 기초생활연금을 받고 살아가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기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심지어 그분들은 작은 돈도 아니고 1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모든 가정에 100% 지급하기로 결정이 거의 된 거잖아요. 통합당만 의견을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를 주려는 이유가 굉장히 급한 돈인데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선별하려면 추가로 돈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100%로 다 나눠주자라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100% 나눠준다는 돈이 많이 국가에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빚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저들이 계속 반대하지 않고 빨리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루빨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거든요.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나온 얘기가 4인 가족당 100만 원이면 1인당 한 25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1인당 25만 원 혹시 꼭 안 받으셔도 되는 연예인 분들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 분들 이런 분들이 기부를 합니다. 이런 챌린지 캠페인을 벌여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다른 국민들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 정말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월급 나온다고 이게 생활이 풍족한 건 아니긴 해요. 월급 받아도 쓸 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 원이 생긴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사실 그 100만 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돈이긴 하잖아요. 국가에서 빚을 지면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 때 본인 집에 있는 금도 나라를 위해서 내놓은 국민들인데 나라에서 주는 돈 4인 가족 중 100만 원 중에 한 명이나 두 명분인 25만 원, 50만 원 정도는 월급이 깎이지 않는 가정이라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처해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돈에서 25만 원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더 추가로 주는 100만 원 중에 25만 원, 50만 원 기부니까 가능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부합니다 챌린지를 열면 그게 통합당한테 압박으로 느껴져서 얼른 통합당도 동의를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